나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 중, 고 15학교에서 42년간 근무하다가 2011년 2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였다. 정년퇴직을 하던 해 봄에 우리 마당에 깔아놓은 잔디를 모두 캐내고 밭을 만들었다. 밭을 만든 후 해마다 칠곡 농협에 가서 두엄을 싸서 자가용 뒤트렁크에 가득 싣고 와서 마당 밭에 뿌렸다. 그리고 봄에 채소 씨앗을 뿌리고 호박, 오이,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의 채소 모종을 사다 심었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10년 동안 무공해, 무농약 채소를 식사 때마다 마음껏 먹고 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서재에서 내가 간 이식 후 직접 개발한 온몸 운동을 책상과 의자를 이용하여 1시간 반 동안 온몸 운동을 하면서 마당에 3차례 나가 마당 둘레를 돌고 서재로 들어와서 다음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마지막 3번째 마당을 돌고 들어올 때는 채소밭에 각종 채소들을 하루 먹을 만큼 뜯어서 주방에 갖다 놓는 재미도 맛보고 있다. 겨울에는 채소밭에 지주대를 세워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있다. 밤에는 비닐을 뜯고 따뜻한 낮에는 비닐을 벗겨 겨울에도 채소를 먹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상추와 삼동추는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돋아나서 봄에 새로 뿌린 상추를 먹을 때까지 비닐 속에서 자란 지난해 상추를 맛있게 먹고 있다. 봄에 뿌린 상추는 보들보들한데 반해 비닐 속에서 자란 상추는 잎이 두꺼워 두 가지 다른 맛의 상추를 맛보고 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날이 영하 가까이 내려갔다. 방송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10월의 추위라고 하였다. 그래서 마당 채소밭에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는 채소들이 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틀 동안 1, 2도 가까이 내려간 후 날씨가 풀려 지금은 가을 날씨이다. 날씨가 따뜻할 때 채소밭에 지주대를 세워 비닐하우스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어제 MBC 뒷산에 오후 운동을 다녀온 후 마당 채소밭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하여 지주대를 찾았다. 이번 여름에 오이와 호박 줄기를 올리기 위하여 오이와 호박 심은 담벼락에 커다란 쇠로 만든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위에 플라스틱 지주대를 얽으며 호박과 오이 줄기를 올렸다. 호박과 오이 농사가 끝난 후 집사람이 굽은 플라스틱 지주대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집 뒷곁에 모아놓고 벽돌을 얹어 놓았다. 정년퇴직 후 처음 밭을 만든 후 늦가을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집 옆에 있는 건재상에 가서 플라스틱 지주대를 사고 길고 넓은 비닐을 샀다. 처음에는 지주대를 세울 때 지주대를 세울 곳에 땅을 파고 세웠으나 지난해는 지주대의 한쪽 끝을 땅속으로 밀어 넣은 후 플라스틱 지주대를 둥글게 굽혀 반대쪽 끝을 땅속으로 밀어 넣어 플라스틱 둥근 지주대를 세웠다. 그렇게 지주대를 세우니 지주대 서기가 너무 쉬웠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지주대를 세운다. 일정 간격으로 지주대를 세우고 기다란 막대를 지주대에 얹어 끈으로 묶어 튼튼한 지주대가 되었다. 지주대를 세운 후 지난해에 비닐하우스로 사용하던 비닐을 창고에서 찾아가지고 나온다. 비닐 한쪽 끝을 지주대 넘어 있는 담장을 따라 쭉 펼쳐 놓은 후 비닐 끝부분에 기다란 막대를 얹어 이어 놓는다. 그리고 정년퇴직 후 서재의 서가를 만들고 남은 붉은 벽돌을 기다란 막대 위에 드문드문 놓아 비닐을 고정시킨다. 그리고 반대편의 비닐 끝을 지주대 위로 당겨서 덮는다. 비닐하우스가 완성되었다. 아직은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닐을 벗겨 담장 쪽으로 모아놓는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간다는 방송이 나오면 비닐을 덮기로 한다. 오늘은 2021년 10월 21일이다. 오늘도 새벽 4시 30분 모닝콜 소리에 잠을 깬다. 주방으로 가서 어제 저녁에 마시던 보온물통을 들고 서재로 간다.
서재에서 꿀에 절인 생강과 홍차가 들어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14년 전에 간이식을 한 내가 직접 개발한 온몸 운동을 책상과 의자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의자에 앉아서 20분 가까이 목 운동과 등배 운동을 하고 마당으로 나가 마당 둘레를 돈다. 선역 하늘에 이지러진 둥근 달이 우리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채소밭에 만들어 놓은 각종 채소들이 하얀 지주대 사이로 자기들을 보아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다. 채소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보는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 마당의 채소들을 기르면서 무공의 무농약 채소들을 먹는 즐거움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채소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가 없다. 책상을 이용한 온몸 운동을 하면서 마지막 두 번째 마당 둘레를 돌고 있다. 두 번째 마당 둘레를 돌고 서재로 들어올 때는 채소밭에 자라고 있는 오늘 먹을 만큼 상추, 삼동추, 열무, 전구지를 조금씩 뜯어서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놓는다. 다시 의자에 앉아 온몸 두들기를 30분 가까이 하면 온몸 운동이 모두 끝이 난다.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받아 책상 아래 갖다 놓는다. 족욕을 하면서 아침 글을 쓴다. 오늘 아침 글은 페이스북과 5곳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는 날이다.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에 올릴 글에서 오늘 올릴 글을 찾는다. 오늘 올릴 글은 2019년 11월 28일에 쓴 대학원 강의 도중 말 한마디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사건, 미도 다방에서 반장님의 옛 담임 선생님 이야기란 글을 올릴 차례이다. 오늘 올릴 글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다. 화면에 띄운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전 마지막 교정을 본다. 1시간 반 동안 교정을 본 후 5곳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후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연다. 페이스북에서 함께한 순간 염혜일님, 시간이 흘러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추억은 여기에 남아 회원님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8년 전 올린 게시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소이란 글이 떠 있다. 8년 전 오늘 날짜에 올린 2013년 10월 21일 안동교육대학 다닐 때 한반이었던 반창들과 문경 스머프하우스란 특이한 커다란 둥근 항토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이야기를 쓴 글이 올라와 있다. 너무 오래된 글이라서 처음부터 읽어본다. 8년 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글이란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복사를 떠서 5곳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다. 10년 동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의 매일 페이스북과 함께한 순간이란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온다. 그 글들을 복사를 떠서 5곳의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다시 올린다. 많은 독자들이 내가 올리는 페이스북과 함께한 순간이란 글을 읽고 있다. 페이스북과 함께한 순간은 페이스북을 한번 열고 다시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으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복사를 뜬 후 페이스북에 가장 먼저 올리고 5곳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다. 그리고 오늘 올릴 글인 대학원 강의 도중 말 한마디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사건, 미도 다방에서 반장님의 옛 담임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복사를 떠서 페이스북에 올린다. 오늘 올릴 글을 모두 올리고 나니 아침 식사할 시간인 8시이다. 지난 10월 14일 시니어 메일 취재사부 청라은덕 이상하 고택 소설가 김은일 문학관 온정밥상에서 점심식사 진골목의 미도 다방 연수를 하면서 찍은 동영상으로 8편의 키네마스터를 만들어 놓았다. 아침 식사를 하고 만들어 놓은 키네마스터 중에서 해설이 없는 이상하 고택 연수 키네마스터에만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녹음을 하기로 한다. 녹음할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점심 식사 후에 오전에 작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교정을 2차례 본 후 MBC D산으로 오후 운동을 나간다. 오후 운동을 다녀온 후 해설사의 해설이 없는 7번째 키네마스터인 이상하 고택 키네마스터의 교정을 본 시나리오를 녹음한다.